안녕하세요. 라이프앤필름의 새 콘텐츠인 토요 명작선을 맡게 된 홍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했던 지상파 프로그램인데 KBS에서는 토요 명화, 또 MBC에서는 주말의 명화. 토요일 밤 한 10시쯤부터 이제 되게 좋은 영화들을 매주 상영을 해줬는데 저는 영화를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이 토요일에 무슨 영화 하는지 그 전에 벌써 주중에 신문으로 벌써 꿰고 있는 거예요. KBS에서 이 영화, MBC에서 이 영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걸 봐야겠다. 좀 설레어했던 그런 게 좀 생각이 나서 지금은 조금 잊혀지었던 영화들을 가져와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그 당시에는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린 마음에 막 설레고 기대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 기다리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넷플릭스에서 리모컨만 막 좀 왔다 갔다 하면 수백 개 그냥 영화 다 볼 수 있고 너무 영화 접하는 게 쉽다 보니까 오히려 기대되는 마음이 좀 덜하다. 그래서 조금 슬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화로 선정한 것도 이런 마음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번에 토요 명작선에서 다룰 첫 번째 영화가 1997년 장윤현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접속이라는 작품입니다. 혹시 뭐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이 영화를 다시 봤는데 진짜 요즘에 보는 영화들과 너무 다른 분위기고 정말 아날로그의 일상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소중한 영화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다림이라는 그 단어의 그 맛을 잘 살린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또 보자마자 이 영화 해야겠다, 소개시켜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접속이라는 영화가 1997년 대종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대종상 역사상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가장 흑역사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1996년 대종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애니깽 때문인데요. 사실 영화 팬으로서는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애니깽이라는 작품이 개봉도 하지 않았고 편집도 다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최우수 작품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관련된 내막은 얘기하면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애니깽 사태 이렇게 치시면 아마 많은 정보들이 나올 겁니다. 또 접속하면은 이 배우진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은 이 여자 배우분은 깐의 여왕이죠. 전도연 배우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저는 이 접속이란 영화가 전도연 배우님의 그 스타 인생, 스타 배우의 첫 번째 발이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높게 평가하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 97년도죠. 그럼 전도연 배우님께서 어떤 작품을 냈었냐, 그 당시 드라마로서 정말 메가히트 쳤던 별은 내 가슴에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바빠서 거기에 이제 그만 출연하셨었고요. 가볼게요. 그게 이제 97년도 상반기였는데 그때 완전 국민 드라마가 돼가지고 정말 열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하반기에 개봉한 영화가 바로 이 접속입니다. 전도연 배우님의 어떤 스크린 데뷔가 바로 이 접속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깐 영화제까지 가게 되는 그 초석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더 주목해야 될 배우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바로 한석규 배우님이시죠. 97년부터 99년까지 한석규 배우님의 영화 한번 빠르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초록물고기, 넘버3, 8월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흥행 역사를 다시 쓴 쉐리, 텔미 썸띵입니다. 이 한석규 배우님의 명작 영화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접속 영화로 조금 더 들어가서 라디오 음악방송 PD인 동현, 한석규 배우님이시죠. 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좀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옛사랑이 보내온 음반이 한 장 딱 오게 되는데 그걸로 갑자기 삶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반면에 친구의 남자친구를 짝사랑하고 있는 난 빠질래. 극중 홈쇼핑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수현, 전도연님이시죠. 우연한 계기로 동현이 방송에 내보낸 음악을 좀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옛사랑이 보낸 음악이에요. 근데 그 음악에 너무 매료가 돼서 그 음악을 다시 신청을 했고, 동현은 이제 이 음악을 신청한 사람이 혹시 내가 찾는 그 옛사랑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PC 통신으로 채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접속인 거예요. 그 통신을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이 영화의 메인 스토리가 되는데, 줄거리는 이제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가 최근에 좀 쉽게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졌다 하는 바람에 좀 많이 지쳤다. 요즘 연인 관계라고 하면 구속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쿨하게 보내주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이 쿨한 거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고, 그게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사실 개인은 더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혹은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여러 가지 SNS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는 본의 아니게 SNS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심신이 지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혹은 아날로그 세대의 어떤 마지막 모습을 내가 영화로서 즐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화를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봤냐면, 카카오톡, SNS 여러 가지 메신저 툴들 있잖아요. 그 메신저의 가장 선조가 아닌가, 이 접속에 나온 PC통신이 어떤 시작을 영화로서 엿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마음에 두고 읽는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서사의 위기라는 책이거든요. 한병철 작가님의. 그 책의 내용을 좀 빌리자면, 요즘 세대가 이제 업데이트 강박에 좀 시달리고 있다. SNS에 올리는 업데이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SNS도 그렇고, 회사에서는 또 메신저도 많이 쓰고, 가족들이랑 또 카톡으로 계속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지루함을 느낄 시간, 그러니까 심심함을 느낄 시간 자체가 제거된 상태인 게 요즘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치는 것도 많고, 오히려 더 그래서 소외되는 현상들도 많이 발생하고, 우울감도 많이 느끼고, 우리가 어쩌면 기다림과 지루함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영화가 왕가위 감독님의 화양연화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일부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분위기도 비슷했고, 비슷한 장면도 나옵니다. 전도연 배우님과 한석규 배우님이 그 LP바에서 서로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저는 화양연화에서 그 양조위 배우님과 장만옥 배우님이 국수를 사러 가는 그 길에 그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너무 닮아 있어서 이 접속을 재밌게 볼 수 있는 분들은 화양연화도 재밌게 볼 수 있고, 화양연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접속을 재밌게 볼 수 있다 라는 면에서 같이 보면 좋을 영화 화양연화를 추천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접속을 보고 싶으셨다 라고 하신 분들은 꼭 영화 보시고 댓글로 감상평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화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